이게 20, 30대 그 온몸을 다 바쳐서 이제 여자가 공부방을 하잖아요. 그럼 내가 너무 열심히, 너무 오래 몸을 바쳐서 그렇게 일을 하지 말라고 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그 이유는, 아까 그 이유라기보다는 그 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차라리 공부방을 하면서 20, 30대 정도 되면, 인맥을 넓히고 좀 사회생활을 하고 요런 쪽으로 알아봐라. 그래가지고 공부방을 하기보다는 학원에 취업을 해서 뭐 큰 학원 같은 데를 다니거나 아무튼 너무 공부방을 일찍 시작하지도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공부방은 결혼해서 아이가 뭐 어린이집 정도 다닐 때 시작하는 게 가장 좋다. 본인이 사는 집에서 그렇게 시작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여태까지 많은 그 사람들을 만나오면서 이렇게 느낀 게 있어요. 느낀 게. 그 느낀 걸 말씀을 드릴게요. 여자가 20, 30대의 싱글의 나이로 공부방을 시작해서 이게 잘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낮 1시에 시작해서 밤 12시까지 일을 해. 몸을 갈아서 그렇게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랄까 본인이 욕심도 생기고 이거는 한 만큼 돈이 들어오는 그런 거니까 돈에 대한 욕심도 생기고 그러겠지.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본인의 육체적인 상태, 건강 상태, 정신적인 건강 상태 이게 점점 내려가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그냥 뭐 월화수목금토일 뭐 그렇게 공부방에 처박혀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는 여자들 중에 공통점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렇게 돈을 많이 벌잖아 어느 정도. 그러면 제일 먼저 뭐를 하냐면 차를 바꿔. 차를 아주 좋은 거로 바꿔. 그러니까 외제차 정도로 바꿔 있지. 한 1억 이상 뭐 넘는 그런 차를 바꿔. 그러면서 뭐라 그래? 내가 나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말을 해요. 얼마나 멋져. 이 차를 타고 진짜 이렇게 다니면은 이게 정말 멋져 보일 것 같고 내가 나에게 주는 선물 하면서 이제 산단 말이야. 그렇지만 그 차를 사서 여기저기 다닐 만한 그런 시간적인 여유도 없다. 그냥 차만 하나 사 놓은 거야. 그리고 가끔씩 뭐 쇼핑이나 갈 때 끌고 다니고 아무튼 그런다. 그래서 차에 좀 욕심을 부리는데 이게 다 보상심리지 뭐 보상심리. 그러니까 어디 뭐 대기업을 다니거나 뭐 이러면은 명함이 이제 그 사람을 말해주는 거니까 누가 어디 다녀 그러면 이제 이게 있어 보이고 막 이러는데 나는 하루 종일 공부방에 틀어박혀서 애들만 가르치는데 누가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어. 그렇지만 나는 돈을 많이 벌어. 그럼 내가 나를 약간 과시하고 싶은 이런 생각도 살짝 드는 거야. 그리고 나에게 보상, 심리 뭐 이런 거 내가 나에게 주는 선물. 그래서 처음으로 바꾸는 게 이제 차를 외제차로 확 바꿔. 그리고 이제 심리적인 만족 이런 것을 이제 느끼죠. 그리고 이게 정말 20, 30대 때 그 돈 때문에 여기에 매몰돼가지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여자들의 특징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남자 얼굴을 봐요. 남자 얼굴을 봐. 그러니까 제비 같은 거한테 걸리면 정말 이거는 가지고 있는 돈 다 날리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 얼굴을 본다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다가 뭐 오다 가다가 만났는데 좀 얼굴 반반하고 제비 같은 놈 하나 걸렸지. 그럼 거기에 진짜 자기 있는 재산 다 쪽빨리도록 그냥 그렇게 가는 거야. 그러다가 나중에는 몸도 안 좋아져, 정신적으로도 나빠져. 그리고 그냥 결혼도 못하고, 하긴 그런 제비 같은 놈하고 결혼을 안 하는 게 더 낫지. 결혼도 못하고 그냥 헤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말로가 비참한 거라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20, 30대의 싱글은 공부방을 차라리 안 하는 게 좋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안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희한하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뭐 30대 후반 이 정도면은 뭐 그럴 가능성은 없는데 막 진짜 20대 중후반 뭐 요 정도의 공부방을 이렇게 딱 오픈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오픈을 하면 초창기에는 많이 들어와. 초창기에는 많이 들어오는데 이게 가면 갈수록 떨어져 나가 애들이. 그 이유를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 가르치는 것을 못 가르치는 그런 건 없는 것 같고 요즘 선생님들 똑똑하니까 그런 건 없는 것 같고 이게 경험 부족에서 나오는 융통성의 부족? 뭐 요런 점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약간 경험이 풍부하고 그러면 융통성이 있다고. 그러니까 융통성 대한민국은 정말 융통성이 좀 중요한 것 같은 그 어떤 나라보다 더 중요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 그러니까는 뭐 대표적인 게 그렇잖아. 뭐 보충해주고 뭐 이러는 거. 원래는 지가 지 사정 때문에 빠졌으니까 보충을 안 해줘도 돼. 그런데 대한민국의 이렇게 사교육 시장에 있는 선생들은
내가 잘못해서 빠진 게 아니라 걔가 그 학생이 자기의 뭐 다른 거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빠졌는데도 이 보충이라는 걸 해줘야 돼. 보충이라는 걸 안 해주잖아? 그러면 이 선생은 아웃이야. 엄마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왜 보충을 안 해주지? 이래. 자기가 자기네 이유로 빠졌으면서도 보충을 바란다니까? 근데 이 젊은 선생들은 이 보충이라는 개념을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 특히 학원가에 있었어도 이런 그 성인 대상으로 하는 외국어 학원 뭐 이런 데 있는 선생들은 보충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전혀 몰라. 내가 그랬거든, 내가. 아무튼 그런데 요 초중고 요런 그 사교육 시장에서는 보충이라는 게 있잖아. 그런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는 정말 융통성의 부족, 경험의 부족에서 나오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맨 처음에 오픈했을 때는 애들이 많이 들어와. 그런데 그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쭉쭉쭉쭉 애들이 빠져. 그러고 나면 이제는 더 이상 이제 가르칠 애들이 없구나 뭐 이런 상황까지 가는 거야. 그런데 또 본인이 또 살고 있는 그곳에서 이제 오픈을 한 그런 상황이니까 이게 다시 또 애들을 모집하고 뭐 이래도 별로 많이 모집이 되거나 그런 게 살짝 부족하다. 벌써 소문이 났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러니까 쫙 들어왔다가 밀물처럼 쫙 들어왔다가 썰물처럼 쫙 나가는 이런 양상이 많더라. 이런 양상이 많더라. 너무 일찍 공부방을 시작하다 보면 모아지기는 하는데 나가는 속도가 빠른 이런 것도 있더라. 그래서 좀 여기저기에서 경험을 쌓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런 곳을 나중에 공부방을 시작하는 게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인 그런 상태에서 공부방을 시작하는 게 한번 들어온 애들을 오래 잡고 가는 그런 오래 잡고 가는 그런 뭐냐 그럴 수가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이게 공부방에 매몰되어서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잖아.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도 시간이 필요한 공부거든. 그런데 거기에는 쓸 시간이 없고 요거만 하느라고 요게는 쓸 시간이 없었단 말이야. 그러면 진짜 엄청 세상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도 몰라. 모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나를 예로 들어보자면 나는 그 집을 살 때 있잖아. 집을 살 때 대출이라는 것을 끼고 산다는 걸 전혀 몰랐어. 언제까지? 한 30대 초중반이 될 때까지도 어떤 집을 사는데 이걸 갖다가 대출을 끼고 살 수 있다 이런 걸 전혀 몰랐어. 나는 그냥 집을 살 때도 물건 사듯이 그 돈을 줘야 집을 살 수 있는 줄 알았거든. 근데 32살에 성남에 이제 집을 사는데 원래는 전세를 살려고 이제 갔었는데 그 아주머니가 그러더라고. 대출을 본인은 새 집이었는데 예쁜 빌라였어. 근데 아무튼 본인은 예쁜 신축 빌라였는데 본인은 전세는 안 준다고. 그 빌라가 너무 예뻐가지고 엄마 끌고 와가지고 나 여기에서 새 전세로 살고 싶다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거기를 갔는데 그 아줌마가 우리는 전세 같은 건 안 주는데 그 돈이면은 대출을 껴가지고 살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난 그때 처음 알았어. 대출을 끼고 살 수 있다는 것을. 그래가지고 그때 싱싱 돈도 잘 벌 때인데 그래서 대출을 끼고 사가지고 그걸 갖다가 1년 안에 다 갚아버렸나? 그랬더니 은행에서 그러더라고. 도대체 뭐 하는 분인데 이렇게 돈을 빨리 갚냐고 막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아무튼 그때까지만 해도 집을 살 때 뭐 대출을 끼고 산다든가 이런 건 전혀 모르고 그냥 집값이 얼마다 그러면 그거를 물건 사듯이 다 내고 사야 되는 줄 알았어. 내가 집을 살 때 대출을 끼고 살 수 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청약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몰랐었거든. 만약에 그런 걸 알았었다면 내가 젊었을 때 돈을 이제 그 나이대에 비해서는 엄청 많이 벌어가지고 2억을 동생한테 띄었어. 2억을. 그리고 남은 돈으로 성남에 이제 빌라 한 채를 샀고 뭐 이런 거거든. 근데 내가 그때 세상 돌아가는 그런 걸 알았다면 그 2억을 동생한테 띄어서 지금까지도 연락 안 하고 살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냥 그거로 내가 다니고 있는 대치동 근처에 아파트를 샀겠지.
그때가 지금으로부터 뭐 20년도 훨씬 전의 일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거든. 그 돈이면은 충분히 가능했던 돈이거든. 그랬겠지. 근데 나는 그런 걸 전혀 모르고 돈을 어떻게 굴리는지도 모르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린 결론은 뭐냐면 그냥 나에게 남은 거는 그 경험이다. 경험이 자산이 되었구나 나한테. 뭐 이런 느낌? 돈은 어떻든 주위에서 뽑아먹건 뭐 해서 뽑아먹건 내가 정말 똑똑하고 막 경험이 많아가지고 정말 지혜가 많고 이래가지고 정말 그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실력이 20, 30대에는 별로 없는 것 같다. 뭐 이런 느낌. 그래서 젊었을 때는 돈을 벌면 벌수록 그냥 몸이나 축나고 건강이나 축나고 이럴 뿐 그게 다 내 거가 오롯이 되지는 못하는구나. 이런 류의 결론을 내렸고 그리고 40이 넘어서 여러 이런 경험이나 이런 연륜 이런 게 쌓여서 그때서부터 시작을 해도 그때서부터는 이제 돈을 어떻게 굴리고 어떻게 지키고 이런 것을 어느 정도는 알기 때문에 그때 버는 돈이 진짜 돈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오늘도 또 누군가가 또 일찍 왔네요. 예,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세요.